안녕하십니까.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에 앞서 바쁜 와중에도 이제 시간 내서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전시에 작품을 걸게 된 저를 비롯한 친구들 소개를 시켜드리면, 첫 번째 이제 올 한 해 이제 디자인과를 준비하면서 같이 이제 입시 과정을 밟아온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제 신희재 학생. 같이 이제 20살이 됐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새로 떠오른 해별이라고 하는데, 김채연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이번에 부산 시립미술관에 온 그 무라카미 다카시가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 쪽으로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한수지 학생. 이제 이렇게 소개는 마쳤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면, 저는 작년 6월에도 오픈 스튜디오를 개최해서 그때 당시에는 투명 공간을 바라보다 와 함께 비잉 앤 스페이스, 이제 투명이나 공간에 대해서 제가 작품 활동을 했던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다면, 오늘은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작년 7월에 독일이나 프랑스에 투어를 갔다 오면서 이제 작년에 배웠던 것들이 한층 쌓이고, 그것들이 이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자신의 꿈을 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프로젝트인데, 그때 그 투어를 가면서 아이들이 불렀다고 하는 노래가 호랑수월가라는 노래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따서 이번 수월전의 제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늘에 있는 달빛이 바닷물에 비치지만,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만질 수 없고 그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는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수월가의 모티브를 따봤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에세이 쓴 부록들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 제목이 뭐였는지 한번 보고 또 보고라는 작품입니다. 이 자체가 수월이라는 주제 자체를 처음 들었을 때 제 첫 번째로 만든 작품인데,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수월의 장면 그 자체를 그냥 바로 작품에 담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과 어떤 공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 해화적으로 녹여내서 구상과 추상이라는 프로젝트도 저희가 진행한 바가 있는데, 그걸 진행하면서 저희가 공부했던 작가가 폴 세잔이라는 어떤 구상과 추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그런 대단한 작가인데, 그 작가가 나중에는 피카소에게도 영향을 줬고, 피카소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입체주의적인 큐비즘, 제가 조금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법을 살려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늘에 있는 달빛과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결합되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월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결합과 중첩?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존재와 부재 사이의 시계추라는 작품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이거 자체는 저희가 이제 수월전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빅픽처라는 프로젝트로 넘어가면서 그리게 된 작품인데, 빅픽처는 말 그대로 저희의 어떤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거기에 대한 포부,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한 프로젝트였고, 그 프로젝트 속에서 이 작품은 제 내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경험들이 쌓이는가에 따라서 제 빅픽처가, 제 그림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보이는 이 남성은 어떤 제 내면에 어떤 누군가인데 그 자체를 의인화해서 만들어낸 캐릭터이고, 이 손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 내면의 어떤 욕망과 욕구에 관련된 그것을 상징하는 매체인데,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는 소유욕이 가장 대표적이다 보니까 손을 차용을 했던 것 같고, 여기는 주사위 자체도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사위를 굴려서 나아가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아우라의 무게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구상과 추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들게 됐는데, 구상과 추상이라는 반대되는 해화적 개념 또한 있지만 어떤 재료에 대해서도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필과 물감을 사용해서 전혀 다른 어떤 공간을 같이 합쳐보는 시도를 했던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수월에 관련돼서 수월의 어떤 저기서 이제 결합과 합침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자체는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누군가와의 만남과 헤어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시리즈인데 만남과 헤어짐과 다시 이제 만남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일단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작품이 이것이 되겠고, 사회의 덫이라는 작품이고, 만남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는 누군가와 연대하고 누군가와 만남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만남과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기는 아마 저를 아마 생각하면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인물은. 그 다음 다시 헤어짐으로 간다면, 어떤 헤어짐과 망각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의 헤어짐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망각하게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이고, 꿈도 너를 잊었나 봐. 꿈 자체는 저희가 의식과 무의식을 나눈다면 꿈은 어떤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의식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고 내가 잊고 싶다고 해서 잊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꿈도 너를 잊었다는 것은 완전한 망각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뭐 꿈도 너를 잊었나 봐와 어떤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에서 수평으로, 수평에서 수직으로 라는 작품입니다. 이제는 만남과 헤어짐을 수직과 수평에 대입을 해서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은 저희 인생의 어떤 수직 상태에 돌입한다, 또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은 그 헤어짐을 통해서 저희 인생의 어떤 수평 상태에 돌입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이고, 그만큼 어떤 수직과 수평의 혼란처럼 그림 자체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다양한 물체와 어떤 그림 속의 흐름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작품이고, 달리며 움직이는 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이제 구상과 추상, 좀 전혀 다른 개념의 조합에서 나오는 약간의 어떤 부자연스러움도 있지만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나타내려고 했던 것들이 될 텐데, 이 자체는 달리며 움직이는 이라는 작품 제목처럼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계속 움직이고 달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그 자체의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다음, 네, 네, 소실대탐이라는 작품인데, 이 자체는 여기서 이제 연장돼서 이제 또 이제 어떤 욕구와 욕망에 대한 얘기, 무언가를 욕구랑 욕망 자체도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소유욕에서 비롯됐지만, 그 자체가 어떤 수월과 대비해서 물처럼 잡을 수도 또 놓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만들었고, 마지막 별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별의 죽음은 제가 이제 에코랑 바이오 아트, 어떤 환경을 이용해서 또 환경을 주제로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냈는데, 공간 자체가 정말 다르지만 구도는 비슷하게 해서 약간 앤디 워홀 느낌으로 우주, 바다, 사막, 이제 아마존의 정글, 이런 식으로 저희 환경적인 요소를 배경으로 삼아서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청원 학생이고 중3 김채연입니다. 일단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생각이랑 감정에 대해서 약간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최청원 그림 큰 주제가 이제 약간 수월이다 보니까 수월의 주제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호기심을 연결시켜서 대부분 모든 그림을 다 그런 뜻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들은 다 그러니까 기초 디자인 그림들인데, 이 그림들은 제가 수월이랑 이런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냥 이제 수업에 맞게 그림을 그린 것들인데, 사실 저는 기초 디자인을 굉장히 못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프랑스랑 독일 갔다 와서 참 많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많은 아이디어들이라든가 깊은 의미를 가져서 좀 더 쉽고 재밌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질문... 자, 우리는 뒤쪽으로 다 계십니다. 이거는 얘기를 안 해주시나요? 이건 제 기억으로는 그 프랑스 파리 갔을 때 아카데미? 거기서 그린 그랑 쇼멜 아카데미에서 그린 이제 그 모델을 제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그린 건데,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그렸는데 제가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그릴 줄 몰랐어요. 진짜 그냥 못 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그려서 조금 다 그리고 나서 조금 보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정말로 잘 그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그렸어요. 사실 이렇게 연필이라든가 이게 파스텔로 그린 것들은 잘 그렸는데 마지막에 물감으로 그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기분이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린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이 작품을 설명하자면, 이 작품 제목은 스마트폰 24이고, 요즘 제가 느낀 바로는 사람들이 간편하게 먹으려고 빨리 먹고 싶어서 등등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 배달 음식을 더욱 많이 시켜 먹고, 그때도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패스트푸드를 한 칸에 넣었고, 두 번째로는 휴식을 취할 때 저렇게 좀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핸드폰으로 또는 패드, 노트북, TV 등등 전자기기를 보아서 그때도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뜻으로 넣었고, 그냥 자기 전마저도 알람 시계가 아닌 핸드폰 알람으로 시간을 맞추고 자서 여기도 핸드폰에다가 알람 화면을 띄워놓았고,
마지막으로는 예전에는 편지를 주고받고 친구들한테든 부모님, 가족들한테 글을 써서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요즘은 편지나 글 이런 게 아닌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달하게 되어 핸드폰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용한다는 큰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패션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되게 기분 좋아하면서 시작을 했던 그림인데 개체 묘사를 하나 하고 그 개체에 대한 특징을 찾아 옷을 만든다고 하니까 처음에 좀 당황스럽고 답답했습니다. 생각대로 안 돼서. 네, 역시나 생각처럼 좀 쉽지는 않았고 실제로 패션 디자이너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니모 같이 생긴 저 물고기부터 기초 디자인을 하면서 공간 구성에 대한 게 조금 더 늘었고 네, 이렇게 조금 간단한 그림까지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원래는 이 아래 칸이랑 위 칸이 이렇게 뒤집혀서 걸려야 되는데 핸드폰을 조금 손에서 내려놓자 좀 떨어뜨리자라는 느낌으로 이번에 걸 때는 좀 거꾸로 걸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름 때 투어를 가가지고 처음으로 누드를 제대로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리면 조금 약간 소묘하듯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해야 되는데 약간 제 스타일 그리고 성격상 그렇게 막 제 생각처럼 안 그려지고 너무 깔끔하게만 그려지다 보니까 저는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 된 이 학원을 다니는 신희재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는 저의 작품들은 제가 지난 7기를 시작하려고 지난 7개월 동안 그린 작품들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잘 그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남들보다 너무 많이 늦게 시작하였고, 하지만 저는 제 작품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점을 커버하려는 것이 아닌 좀 더 장점을 부각시켜서 나만의 개성을 살리면 어떨까 해서 보시는 작품들은 거의 다 레드 컬러나 무채색들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제 강점이 레드 컬러를 잘 사용하는 거랑 무채색을 잘 사용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사실은 학업에 대한 좌절을 겪었었어요. 공부를 어중쩡하게 하고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력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2 때까지 방황을 하며 뭔가를 이뤄내거나 하려고 하거나 목표를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를 만들고 싶다, 나도 뭔가를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떠올린 것들이 그림이었고, 그 덕분에 어떤 목표가 생기게 되어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런 진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렸던 작품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될 대로 되겠지, 그냥 솔직하게 될 대로 되면은 그냥 공부도 그냥 하고 그림도 그냥 될 대로 그리면은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수능을 망치고 딱 수능 결과를 보자마자 진짜 별 볼 일 없었구나. 그 뒤로 진짜 하루에 아침 9시 일어나서 10시에 학원에 와서 밤 10시까지 밥만 먹고 그림을 그리며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도 노력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뽑자면 이걸 뽑을 것 같아요. 맨 처음으로 좀 원장 선생님과, 이거는 이 작품 원장 선생님과 사실 이론으로도 많이 다투고, 이때 제가 고집을 조금 피웠거든요. 그때 얘 많이도 다투고, 저는 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면서 좀 더 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입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원장 선생님하고 맨 처음엔 사실은 여기에 매직을 하나 더 구도에 넣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화면을 분할시킨다고 원장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저는 전혀 분할시키는 것 같지 않다라고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